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승우입니다. 4월 13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어젯밤에 CPI가 예상 수준으로 나와서 안심하면서 좀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연준의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서 연준의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한마디에 이제 다시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 영향으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종일 보합권을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6% 이상 하락을 해서 출발을 한 뒤에 이게 기관 매수가 이어지면서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 오늘은 어차피 옵션 만기니까 기관의 매수가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로 인해서 지수 방어는 꽤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이 끝날 무렵에 거의 3천억 이상 동시효과에서 기관이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오늘 만기일이라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45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4,89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1,675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561.66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어제보다 0.43%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보면 코스닥도 아침에 출발할 땐 거의 0.6%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출발한 후에 이게 한 1.7%가 넘게 이렇게 중간에 하락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 매수가 조금씩 이어지면서 지수를 계속해서 끌어올렸고, 막판에 이제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중간지대에 있었고 개인은 팔고 이랬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943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05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62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94.25포인트, 역시 어제보다 0.41%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프를 좀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저점 꼬리가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이렇게 대놓고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양봉, 그래서 오늘의 종가가 고점이 되는, 그래서 아직은 상승 국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기술적 분석으로는. 하지만 이제 오늘은 만기일 좀 특별하게 기관이 끝날 무렵에 3천억 이상 동시효과에 사재 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 있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역시 10일 이평선 위쪽으로 양봉을 하면서 5일을 넘어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음봉을 만들지 않고 음봉 하러 나왔다 오늘 다시 양봉으로 이렇게 돌려 세운 거는 아직은 기조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기술적 분석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현재 기술적으로는 아직 괜찮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외환시장에서는 1310원 40전, 많이 떨어졌네요. 15원 30전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오늘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외국인은 삼성전자 14억 밖에 순매수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기관이 668억을 막판에 사들였고, LG 에너지솔루션도 외국인이 29억 밖에 순매수 안 하는데 기관이 251억을 샀고,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은 618억을 오히려 순매도했어요. 근데 이제 기관이 311억을 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이 132억, 기관이 46억 순매수 동시에 산 거죠. SDI도 외국인 46억, 기관이 206억. 현대차도 외국인 71억, 기관이 116억 순매수. 기아도 외국인 131억, 기관이 70억. 그러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포스코홀딩스를 외국인 1898억, 아마 오늘 외국 매도 1위 종목 같은데 1898억을 팔았고 개인들은 1908억을 샀습니다.
기관은 19억 정도 순매수에 그쳤고요. 네이버, 카카오 외국인들은 각각 381억, 48억 팔았고요. 기관은 87억, 196억 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에서 기관이 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관은 오늘 이제 옵션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땡겨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재미난 게 어저께 이제 불의 일격을 맞아서 주춤거렸던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NF 뭐 이건데 오늘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전부 순매수를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182억 순매수하고 에코프로를 146억 순매수하고 LNF를 351억 순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은 에코프로비엠 7억 순매수,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279억 순매도, 그 다음에 LNF도 121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LNF, 또 HLB, 뭐 이런 것들은,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 기관 동시에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특이한 건 뭐냐면, 에코프로비엠은 개인이 158억을 순매도했고, LNF도 개인이 473억을 순매도했고, 이 세 개 중에서 에코프로만 개인이 7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섹터별로 보면 오늘 이제 뭐 시장이 이게 특이점을 찾아서 얘기하기도 좀 뭐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이제 만기일에서 조금 시장 왜곡 현상이 있으니까 감안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이제 눈에 띄는 건 이제 엔터테인먼트, 음원, 음반 뭐 이런 쪽. 그거는 이제 BTS 지민 씨가 그 빌보드 1위, 그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아직도 K-팝이 여전히 건재하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문화관광부가 외국의 영업성 공연, 중국에서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신청 접수를 제기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주요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올해는 대형 아티스트를 컴백시킬 예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되면서 그쪽이 오늘 좀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튬 관련도 리튬 가격이 급락했다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외신에 그래서 밤사이에 그래서 아침에 이제 냈다 팔아버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간 뭐 리튬 관련은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뭐 오르락내리락 리튬 가격 때문에 그런 거 있겠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결국 리튬을 많이 쓰니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리튬이 풍부한 이제 포르투갈이 반도체 배터리 우리랑 이제 협력한다 이런 것 때문에 포르투갈이 리튬 매장량이 전 세계 8인데 유럽에서 1위랍니다. 예.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한 6만 톤 규모라는데 1위랍니다. 매장량이. 그래서 포르투갈 총리가 전기차 배터리를 한국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또 이런 발언도 하고 그래서 리튬 관련주들이 그랬고 그다음에 뭐 굳이 본다면 뭐 손해보험 정도 올해 그 국제회계 기준 이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IFRS 17 이거 적용하면서 이제 기준이 바뀌어서 호실적으로 기대한다. 근데 이제 손보사가 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축해서 나눠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 저축성 보험보다 그거는 오히려 줄고 있고 수익성이 보험사의 높은 장기 보장성 보험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이제 얘기도 있고 특히 이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오는데 IFRS 17 그 하에서는 생명보험보다 손보가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만기일 특수성 때문에 오늘 뭐 끝에 막 동시효과에 3천억씩 사고 뭐 기관이 이런 게 이게 정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근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 오늘 이제 2차 전지 그동안 얘기했던 그게 이제 어제부터 해서 그 주도주를 죽이면 이제 다른 쪽으로 이게 옮겨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죽을 가능성이 자꾸 있어요. 오늘 끝에 이제 살짝 들어올리긴 했지만, 그래서 주도주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생각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 이렇게 좀 힘을 잃는 그런 모습을 오늘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만기일이라서 종가는 맞췄지만 힘이 하루 종일 없었습니다. 예. 어쨌든간 뭐 내일 이제 그런 거 없이 시장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을 좀 더 들어가 보면 미국 시장이 CPI가 이제 둔화됐잖아요. 그래서 시장 예상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다우도 뭐 한 5.1 정도 예상했는데 5%로 됐으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9개월 동안 연속해서 감소가 되는 거니까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이 추세가 꺾여 내려가는 거는 맞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전월 대비해서는 0.1%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뭐 그렇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코어 CPI, 근원 CPI에서는 주거비 부담 이런 게 여전해요. 5.6이니까 이거는 그렇게 뭐 좋은 수치라고는 볼 수는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이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CPI 속보로 보내드리고 시장 보니까 시장은 좀 좋게 출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후에 미국 시간으로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거기서 미국 경제가 이제 올 하반기 올해 말쯤에서 완만한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우려들이 의견들이 막 나오면서 시장은 상승분을 이제 반납하고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의 하락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오늘 같은 특수 상황 말고 이렇게 보면 이제는 이제 CPI가 얼마 나오냐 이거나 뭐 그래서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을 얼마 하느냐. 근데 미국 이제 금리 인상은 뭐 시장 컨센서스가 다음 달에 25bp 정도 그래도 더 올린다 하는 게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시장이 뭐 하고 싸워야 되냐면 이 경기 침체 우려하고 이제 계속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 침체 얘기가 시장을 자주 괴롭힐 거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주말에 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실적이 나오잖아요. 1분기 실적이. 근데 이제 그나마 그게 잘 나오면 이게 다행인 거죠. 다행이라는 얘기가 뭐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우려하는 침체가 그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늦출 수는 있다, 늦출 수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빠르게 시장이 주저앉을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대비를 해야죠. 근데 우리 시장은 조금 최근에 미국이랑 달랐어요. 뭐냐면 이제 세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감산을 발표함으로 해서 이 반도체의 회복 사이클이 상당히 빨라질 거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기대 때문에 반도체 관련들이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축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K 배터리의 우수성을 내세워서 2차 전지가 지속적으로 이제 치고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게다가 이제 뭐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자동차에 대한 기대도 또 이렇게 나오고 해서 나름 우리만 갖고 있는 좀 독특한 재료로 시장이 이렇게 정리되는 거 같았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선봉에서 어떤 이제 에코프로가 근데 이제 그 어제 댓글에 뭐 이런 개별 얘기를 자꾸 하니까 신뢰도가 떨어진다 뭐 이랬는데, 신뢰도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여기까지만 보시고 안 보셔도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에코프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 전체를 얘기하려면 시장에서 많이 개인들이 갖고 있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제가 뭐 이거는 막 주가를 부추기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서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 불의 일격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끌고 나가던 2차 전지를 앞서서 끌고 나가던 게 이제 그 주저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오늘 아침에 보셨지만 오후에 오늘 만기일이니까 기관이 목적으로 한 데까지는 그냥 끌어올린 거지만 그냥 뭐 사실 그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까지도 시장 분위기가 좀 썰렁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쪽에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이제 걱정하면서 시장 위축이 이게 뭐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런 문제로 해서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이 우리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 거에도 한편 준비를 해야 돼요. 한편 준비가 뭐죠? 시장이 떨어지니까 도망가자 이게 아니라 사야지. 살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그 준비를 빨리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항상 도망가란 말씀을 잘 안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한쪽에 현금은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재료로 이게 버티는 힘이 강해지면 이게 조금 오래 갈 수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2차 전지의 회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오늘은 제가 오늘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장 에너지가 다 이쪽에 몰려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뭐 기관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어제 에코프로에 대한 리포트에서 Great Company but Bad Stock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오늘 영어 한마디 썸네일에 썼습니다. 그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귀절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번역이 돼서 우리가 잘 알려진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2차 전지에 관련된 이쪽에서 얘네들이 죽냐 안 죽냐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주도주를 자율적이 아닌 인위적으로 충격을 줘서 죽이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연적으로 죽는 건 뭐냐면요. 그냥 무섭지만 나도 사고 너도 사고 또 내리고 또 새로운 사람 타고 이러다가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쥐풀에 이제 죽는 거죠. 그래도 어찌됐거나 최후의 마지막 고가에 잡는 분은 그게 단기적인 고가인지 길게 봐서 고가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분은 항상 나타나게 돼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그 강력한 리포트나 이런 게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충격을 딱 줘서 이게 이제 죽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장의 그 에너지가 다 거기에 그냥 소위 말하는 크게 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잘 안 돼요. 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손절하고 나와야 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그걸 때리면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에코프로에 때리면 반도체가 뜬다 이런 공식이 잘 안 맞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 경우가. 그럼 어떻게 해요? 때리면 다 죽는데. 왜냐하면 시장이 결정적 에너지를 죽이니까. 그런 거 모르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에코프로 이렇게 종목을 얘기하자면 무슨 에코프로 사는 개인 투자자하고 삼성전자 사는 개인 투자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같은 거예요. 시장은. 근데 괜히 그런 거죠. 괜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관 입장에서도 우리 편입 많이 못했는데, 우리는 LG 엔솔하고 SDI만 많이 편입했는데, 얜 또 뭐냐. 그러니까 이거 너무 과잉이다. 이거 가면 살 것 같죠? 근데 못 살아요. 시장은 원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썸네일 제목이, 죽는 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이제 붙인 게.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특수한 경우인데, 그래도 오늘 다행인 게, 걔네들 보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텔레그램에서 보내드렸지만 오늘은 목적이 어디에 있냐? 얘네들이 그 양봉을 만들면 목적이 성공이에요. 근데 오늘 다 양봉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한 3일 떨어집니다. 그럼 내일도 가격은 떨어지지만 양봉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사이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매매 원칙상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지만 그렇다는 이제 말씀이 드립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부터는 제발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시장은 시장에서 맡겨서 시장이 알아서 해야죠. 그래서 오늘 시황을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금요일이 또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주 마지막 날인데 내일이 좀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뭐 만기이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왜곡됐지만 그래서 내일 장 끝나고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